한중 정상이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배경, 또 향후 예상되는 양국의 공동 대응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수석님, 예상하셨습니까? 어제 그 공동 성명문에 보면 이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우경화에 대해서 양국이 이렇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오늘 낮 작심하듯이 공개를 했습니다. 예상하셨습니까?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고요. 그 점은 이제 양국 정상이 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그 일본의 역사 대응에 대해서 많은 시간 할애를 했습니다. 예. 그런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 다만 이제 공동성명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서 좀 어떤 외교적인 고려가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많이 나왔구만요. 그 외교적인 고려라는 게 어떤 겁니까? 뭐 이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3국을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겠죠. 이게 외교적인 결례가 된다는 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외교적인 결례냐, 당당히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언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. 네, 이제 그 정도의 차이겠죠. 네, 그래서 특히 뭐 이번에 한중 간의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인식이 같은 거는 여러 차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? 그 양국의 대변인들이 일본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공식적으로 쭉 대응을 해왔고요. 다만 이제 지금 그 한중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들이 이제 많았고 물론 뭐 그중에 일본 문제가 포함이 됐었습니다만은.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좀 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부에서도 이제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제3국을 언급하지 않는 게 이제 관례다 뭐 또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또 한중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오늘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강연을 했던 걸 보면 좀 이런 일본에 대한 그 입장을 공동 성명에도 좀 담았으면 했다 이런 또 느낌도 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저는 이제 그 한중의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려나 또 거기에 대한 뭐 좀 국민적인 반감이나 이런 거는 같지만은 중국의 그러한 그 외교적인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. 이제 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. 중국은 지금 일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역사 문제, 지금 우경화 문제.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보는 시각은 그 약간 그 미국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. 한미동맹, 미일동맹, 한미일 공조 이런 측면에서 일본을 우리가 맹공만 한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일이 있죠. 오늘 주철기 수석의 브리핑 내용에 보면요,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. 그리고 이 평화헌법에 보다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사실은 비판을 한 거거든요. 이 정도 수위면은 외교적으로 어떻습니까? 뭐 그런 지금 오늘 입장은 우리 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강도 높게 비판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. 우리 정부의 어떤 속내를 뭐 그대로 지금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오늘 그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내용은 또 보면 상당히 또 수위가 비판의 강도가 높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의 침략을 한중 협력으로 극복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.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중국 입장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뭐 우리도 36년간 일제치하 있었지만은 기간은 짧지만 중국으로서는 많은 그 인적인 피해라든가 물적 피해 뭐 이런 걸 볼 때 그런 입장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도 일중 간에는 역사 문제도 있지만은 그 조대를 둘러싼 영토 문제, 또 동북아에서의 어떤 그 헤게모니 문제 뭐 이런 점에서 일중이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중국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.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고 싶은 말을 서울대 강연에서 다 쏟아낸 것 같아요. 일본의 침략을 야만적인 침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. 때문에 최근에 일본의 행태, 우경화에 대해서는
중국과 일본,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렇다면 향후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 대응 어떤 게 있겠습니까? 그 대목은 좀 저희들로서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이 있고 예. 또 한미일 공조가 있고 미일 동맹이 있는 그러한 그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맹공한다는 거는 예. 중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. 예. 그럼 오늘 오찬에서 이제 이 정도의 그 한중 정상 간의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공감 인식을 표명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? 일본으로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예. 거고요.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나 입장은 그동안 많이 잘 알려져 있었고, 또 중국도 계속 그랬는데, 이제 한중이 마주 앉아서 예. 그런 공동의 우려와 인식을 표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것이죠. 네. 예. 자, 우리 임성준 수석께서는 국민의 정부 때 수석을 지내셨죠? 네. 예. 자,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.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요.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 네. 그리고 한미일 공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? 네, 지금 굉장히 이 외교 전략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. 예. 지금 우리의 안보는 지금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고, 예. 또 우리는 중국과 역사적,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나라로서 지난 수교 20년 동안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,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와 있습니다. 예.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외교 안보적으로 요리해 나가느냐, 이게 대단히 이제 우리의 앞으로 과제이지만요. 예. 저는 한중 간이 이렇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예. 차원 높은 여러 가지 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경제 그러한 그 다른 실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도 깊은 대화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영을 시키고,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예. 이런 가운데 이제 두 정상이 일본의 이제 대북 대화와 관련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. 어떤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자 문제 해결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자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에 국제 공조를 깨트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.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조금 그 대목을 좀 굉장히 유의를 했는데요. 예.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북이 그냥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불편하고요. 예. 중국으로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그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게 완전히 동참하느냐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, 오히려 일본 보고 너희 북한에 대한 제재 바로 해라,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주목을 하는데요. 그런 면에서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이고, 또 일본은 마찬가지고요. 지금 북핵 문제를 푸는 큰 틀은 육자회담입니다. 그러니까 육자회담의 틀 속에서 공조를 해서 같이 나가야 북한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냐. 이게 각계 이렇게 나가면은 북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. 이제 이런 우려를 나타낸 거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임성준 전 외교안보 수석이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